끝나지 않은 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 -2 젓가락의 시원. 인류 최초의 요리사와 의 도구, 부직갱이와 작대기글 김태환 월간 조선 기자. 일꾼보다 이야기꾼. 선생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네 발 짐승이 두 발로 일어섰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저 멀리 땅끝 지평선이 보였을 것이고 하늘이 보였을 겁니다. 밤하늘 수많은 별이 눈동자에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야. 직립보행하는 인간의 눈에 그제야 대자연의 넓고 큰 땅이 들어오고 잠재된 상상력이 신화의 세계가 분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선생은 초대 문화부 장관 재임 1989년 12월 91년 12월 시절을 떠올렸다. 클래식 발레의 육법 전설하는 소련 볼쇼이 발레단이 방한했어요. 그들 앞에서 이런 환영사를 했습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가슴 설레고 가장 놀라운 이벤트 두 가지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두 발로 딛고서 땅끝을 처음 보았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제야 하늘의 별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두 발로 선 인간이 높이 솟구쳐 오르려 할 때가 아니었을까? 시몬 배우 시몬 와일가 말하는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비극에 맞서 끝없이 위로 올라가려 하는 인간의 상승 욕구와 같다. 하늘로 솟구치려는 고향. 날개 없이 횃불처럼 솟구치려는 높이 뛰는 자가 바로 당신들이라고 하니 발레단 단장이 흥분해서 나를 5분 동안이나 껴안았어. 하하. 선생의 회고를 듣자니 그는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일꾼을 대단히 여기지만 일꾼보다 이야기꾼이야. 왜 그런가요? 사냥꾼보다 사냥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대단해. 왜? 수렵은 짐승도 하니까. 하지만 이야기꾼은 짐승을 잡고서 야, 이놈 뛰어가는데 잡으려다 죽을 뻔했어라고 허풍을 보태면서 경험담을 늘어놓을 수 있잖아. 그러니 일꾼보다 이야기꾼이 먼저가 아니겠어? 그게 바로 문화고 세미오시스 SEMIOSIS라고 부르는 상징이지. 꼬부랑 할머니의 지팡이와 세미오시스. 기호학자인 선생은 세미오시스라고 부르는 언어와 기호의 상징 체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기존의 피시스 PHYSIS 자연계와 노모스 NOMOS법과 제도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상징계를 통해 풀이해온 것이다. 내가 안데르센 동화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차가운 길바닥에서 얼어 죽은 소녀의 얼굴에 왜 미소가 가득했을까요?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추운 겨울 피시스, 비정한 도시 문명 노모스의 시각에선 그 미소를 해석할 수 없어요. 오직 상징 세미오시스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상징이 일종의 픽션의 세계입니다. 어원인 라틴어 픽티오FICTIO는 꾸며내거나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현실이라는 뜻인데 바로 꼬부랑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은유와 상징으로서의 작대기, 부직갱이 이야기가 절묘하게도 꼬부랑 할머니 이야기로 연결되었다. 선생의 시각에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다. 바로 부직갱이와 작대기가 꼬부랑 할머니 지팡이의 상징인 겁니다. 서양에서는 인류 역사를 대개 이항 대립으로 보잖아요. 남자 대 여자, 지배 대 피지배자, 주인과 노예라는 식으로 말이죠. 대개 노모스와 피시스의 관점에서 대립과 전쟁을 변증법으로 정리한 거야. 그러나 세미오시스의 눈으로 전쟁과 요리의 기원을 더듬다 보면 부직갱이와 작대기로 연결됩니다. 어때요? 기가 막힌 상징 아니에요? 하하. 아무도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작대기는 곤봉을 든 전사들이고 남성 원리가 지배하지. 결과적으로 전쟁과 폭력을 의미합니다. 반면 부직갱이는 요리사들이고 여성 원리를 담지. 전쟁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남자는 생명을 죽이고 여자는 생명을 낳아요. 생명을 기르는 어머니의 젖이 요리입니다. 하늘이 주신 요리요. 아이가 젖을 떼면 그때부터 엄마의 요리를 먹어요. 부젓가락, 젓가락의 등장. 2015년 청주 젓가락
페스티벌 당시 이승훈 청주시장과 이어령 선생은 당시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명예위원장을 맡았었다. 사진 조선일보 DB. 잠시 숨을 돌린 선생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최초의 요리사, 최초의 전사가 우리의 여자고 남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인류의 조상인 꼬부랑 할머니인 셈이죠. 부직갱이와 작대기는 자연 그대로 꼬부랑 할머니의 지팡이지요. 불의 이용과 화식, 뇌의 질적 변화, 부직갱이가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불을 이용해 요리하려면 부직갱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두 개가 있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등장한 것이 부젓가락이고 젓가락이 된 것입니다. 젓가락은 하드웨어 개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념이죠. 젓가락 기원을 따라가면 처음부터 음식을 먹는 도구로만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의 분석처럼 젓가락은 불씨를 옮기는 부젓가락의 운명을 타고났다가 점점 요리할 때 또는 식사할 때 아니면 두 경우 모두에 쓰였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가정에는 요리용기인 젓가락이 있다. 뜨거운 음식을 옮기고 뒤집거나 혹은 달걀 같은 액체를 저을 때 젓가락이 쓰인다. 선생은 불을 이용하기 위해 부직갱이와 부젓가락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차가 존재할 수 있나요? 멈출 수 있어야 출발할 수 있지. 같은 이유로 불을 끌 수 있어야 불을 이용할 수 있어요. 끌 수 있는 도구가 부직갱이고 부젓가락입니다. 인류의 발명품은 대개 네거티브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불을 켜는 만큼 끄는 역할이 중요하죠. 바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욕망을 이해하려면 섹스를 참을 줄 알아야 하죠. 욕망만으로 섹스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성적 억압과 금기의 역사도 존재하잖아. 너무 한 방향으로 죄다 보면 독재가 되고 금욕이 되고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발명한 이유는 움직이기 위해 만든 것이지 정지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니까요. 문명의 시작은 항상 리스크 위험을 각오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가 약간 서툴지만 한번 가보는 거야. 이런 불안과 긴장이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한국에 온다면 역설이네요. 역설이죠. 움직이게 하려면 그 반동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해. 이것이 바로 문명을 만드는 슬기고 지혜인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왜 두려우냐? 제어가 안 되기 때문이지. 불이 귀하지만 끌 줄 몰라봐요. 불을 옮길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직갱이가 필요하다고요. 끄고 불 붙이고 옮기고 컨트롤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부직갱이인 거지. 심각했던 얼굴을 푼 선생은 12고개를 넘듯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인류 목의 공통 조상인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살아 돌아왔다고 칩시다. 아니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나무 못하는 원숭이, 사바나 초원의 벌거숭이 원숭이, 그러니까 최초로 불을 쓰기 시작한 인류의 조상이 지금 한국에 왔다고 칩시다. 그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바로 꼬부랑 할머니란 사실을 월간 조선 독자들이라면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 조상이 한국에 어디를 가겠어요? 서울의 고층 건물과 수많은 자동차 사이에서 길을 잃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그 쓰임새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짐작조차 못할 겁니다. 옷 입고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보고서 무슨 이런 세상이 있나 할 테고, 물이 채워진 변기를 보고는 신식대야라 생각하고 세수를 할 수도 있어요. 비대 물줄기라도 경험하게 되면 혼비백산 소스라치지 않을까요? 선생은 말을 긴장감 있게 몰고 가면서도 기발한 비유로 미소를 끌어낼 줄 안다. 거의 유일하게 한눈에 용도를 알아보고 당장이라도 익숙하게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부직갱이입니다. 우리의 꼬부랑 할머니는 서울을 벗어나 시골 초가집 부뚜막에 가지 않겠어요? 그 부뚜막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피우곤 부직갱이를 손에 쥐지 않겠어요? 이글이글 타는 불길을 바라보며
350만 년 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겠어요? 김 기자, 경이롭지 않아요? 생명의 작대기에서 젓가락이 나와. 지난 199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전라북도 참가팀이 익산 지게 못발놀이를 공연하고 있다. 인간이 도구무기를 이용해 집단 내 경쟁자나 맹수를 제거한다는 가정은 뇌의 발달을 전제한다. 화식으로 말미암아 뇌가 커지면서 의식적으로 살인 무기를 사용하려는 저열한 동기들이 생겨났을 것으로 짐작한다. 인간이 작대기를 가지면 대개 폭력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 짐승을 때리거나 싸워서 심지어 죽일 수 있는 무기인 셈이죠. 인류의 조상 때부터 작대기 곤봉, 방망이, 몽둥이는 동물을 위협하거나 쫓아내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대기를 평화롭게 쓴 것이 한국인과 아시아 문화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빨래방망이를 생각해보세요. 원 없이 두들겨도 그게 누굴 해치거나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래를 더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다듬이는 어떤가요? 구겨진 옷을 말끔히 펴는 데에 쓰이잖아요. 이 작대기로 죽은 더러운 옷을 다시 살립니다. 선생은 작대기는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돌려놓는 생명의 도구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똑같은 작대기로 남들은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것으로 빨래를 빨고 다듬고 작은 것으로 만들어 식사를 해온 겁니다. 젓가락의 발명은 대단한 것이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죠. 그렇지만 한국인은 이상적 평화주의자는 아니야. 전쟁 위협을 느끼면 남자는 작대기를 들고 용감한 전사로 돌변하지. 부엌에서 음식하던 여자는 부직갱이를 들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선생은 작대기의 다른 예로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익산 목발 노래를 이야기했다. 목발 노래란 지게, 작대기로 목발을 두드리며 부르는 노동요. 나무로 된 두 개의 지게 다리를 일컬어 목발이라 부른다. 익산 목발 노래는 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올 때 혹은 나무찜지고 신바람이 날 때 지게 목발을 작대기로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등짐이 무거울 때, 가벼울 때, 빈 지게로 나갈 때 등 상황에 따라 곡조의 장단이 다 달라요. 인생사의 회포를 풀 때는 기육자배기 가락으로 신명나게 부를 때는 엄모리 장단, 흥을 돋울 때는 시나위조의 국거리 장단으로 부릅니다. 심지어 페랭이에다 개화를 꽂고서 매홀의 기춤을 추며 고된 노동을 잊었어. 작대기로 노래 장단을 맞추는 것이 처음엔 우연히 시작됐을지라도 노동의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의 악기가 된 겁니다. 시골 부뚜막의 부직갱이에 인류의 원형이 남아있다면 우리 농촌의 지게, 작대기가 그 원형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화고 한국의 지게 문화인 거지. 무궁무진한 거요. 한중일 젓가락 비교론. 술 먹고 신나면 젓가락 두드리는 나라 한국. 충북 청주시가 지역 작가 등을 통해 개발한 분디나무 젓가락. 사진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다음은 이어령 선생의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비교론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중 제일 짧은 것이 일본 젓가락이고 제일 긴 것은 중국 젓가락이다. 한국 젓가락은 두 나라의 중간 길이다. 젓가락 끝부분의 굵기도 세 나라의 것이 다 다르다. 일본의 것이 제일 뾰족하고 중국의 것이 가장 뭉툭하다. 이번에도 한국의 젓가락은 일본과 중국 젓가락의 중간 정도 굵기다. 참 절묘하지 않나? 대륙인 중국과 열도인 일본 사이에 한국 반도가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젓가락 또한 길이와 굵기 모두 중국과 일본의 중간이다. 우리의 젓가락은 적당히 길고 적당히 뾰족하다. 우리는 젓가락만 단독으로 얘기할 수 없다. 젓가락과 숟가락을 합쳐 수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항상 같이 다닌다. 젓가락과 숟가락은 완전한 한 쌍으로 밥은 숟가락, 반찬은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는다. 신라시대 때 청동의 젓가락과 숟가락을 처음 쓰기 시작한 이후 은, 백동,
노쇠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현재는 은이나 스테인리스재가 많다. 여성들은 시집을 갈 때 부부용 은수저 2벌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친가에서 손자의 이름을 새긴 작은 은수저를 보내준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 술 먹고 신가락 나면 젓가락 두드린다. 세계 많은 곳을 돌아다녀 봐도 내 경험상 젓가락 두드리며 장단 맞추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게 신가락에서 나온 거다. 노랫가락이라고도 한다. 눈으로 보는 젓가락을 두드리니 귀로 듣는 노랫가락이 된다. 그리고 귀로 듣는 가락은 다시 마음을 움직이는 신가락이 된다. 일본의 젓가락은 전나무를 많이 사용한다. 딱딱한 나무는 치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부드러운 목재를 사용한 게다. 또한 젓가락의 시초는 대나무 가지를, 이쑤시개로는 버드나무 가지를 사용했다는 것이 통설처럼 전해져 오고 있다. 중국 젓가락은 뭉툭하고 길다. 중국 젓가락은 크게 분류하자면 화저, 채저, 식저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화저는 불을 짓는 젓가락이고 요리하는 요리 젓가락은 채저, 먹을 때는 식저를 사용한다.